중3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2한테 가서도 이런 얘기 하냐면 안 합니다. 고1한테도 하지 않고요. 그 이유들은 잠깐 일단 내용을 보시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실 3개월 전에 간담회가 있었고요. 예비동산 간담회가. 그때도 참석하셨다는 분들이 또 많이 오늘도 참석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중2까지 잘 진행을 해오셨죠.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2017년도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어떤 시기였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하는 법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학습의 기본이고 학습의 기본적인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1 올라와서도 그렇고 중2 올라와서도 그렇고 어찌됐건 각 학교만의 내신들을 주로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죠. 불광중학교, 창신중학교, 연서중학교, 명지중학교, 충암중학교 다 차이가 학교마다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명지중학교 가서도 하냐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내용도 굉장히 다르고 지금까지는 초5에서 중2까지는 워밍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시는 이 타이밍이 좀 되셨어요. 자, 이 중학교 3학년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중학교 학습의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중학교 과정을 얘가 지금 어느 정도로 소화를 좀 하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내신을 보면 아시잖아요. 내신을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를 보시면 아실 거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점부터는 반드시 전국 단위의 객관적인 성적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바 요즘에 막 그 애들 말로 뭐 개오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바가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부터는 반드시 이 작업이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수학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데이터 삼아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작업들이 이제 2학기부터 시작이 되셔야겠죠. 지금도 그 고민이 제일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1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4-5번 이상의 모의평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스케줄이 이미 아예 이제 참여를 한 학생들도 있고 잠시 뒤에 이제 연간 계획표를 보시면 그 내용에서 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고서 저희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오늘도 그 성적 상담이 좀 있습니다만은 거의 중3 한 여름 정도가 되면은요 대입에 있어서 거짓말이 아니라 한 50%는 벌써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 실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첫째 자녀가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저하고 같은 생각을 아마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얘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예비고1이 지금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내후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5월달이 되면은 그때 무슨 일이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 5월달이 되면은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첫 중간고사죠. 첫 중간고사. 근데 내신 상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특정 고등학교는 또 아닌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신 상처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서 못 태어나서 학사 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못한다던가 또 성적 때문에 멘붕이 와서 갑자기 막 우울증에 걸린다던가 극단적 예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고1의 5월 첫째 주, 4월 마지막 주에 중간고사에서 선점을 하지 못한다면 입시에서는 사실 거의 뭐랄까요 정말 극단적 표현이지만 패배자의 길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로 그때가 되면 거의 대입에서는 76%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3이 되면 뭐 100%가 다 결정이 된 상황이 되겠죠. 저도 사실은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앉아 계시지만은 지지난주 그리고 뭐 한 달 전부터 저도 막 간담회에 쫓아다녔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이 학원 세팅하려고. 그러니까 간담회 가서 이제 입시 설명을 듣는 거는 거의 많이 뭐 참석은 하진 않고요. 대부분 이제 강좌 설명을 먼저 시작을 하시니까 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뭐 어떤 교재로 하고 시간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강사분들이 쫙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뭐 입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는 거의 이제 물이 올랐다는 거죠. 하지만 좀 뒤늦게 발동 걸리게 됐을 때 굉장히 이만저만 어려운 점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학습을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학교 내신으로만 애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객관적 점수가 필요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등학교 어디 갈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1이 되면은 선택과 집중. 얘가 정말 최저를 수학으로 맞출 수 있는 아이인가, 아니면은 정말 얘가 영어에서 절대평가지만 이게 90점이 넘을 수 있는 아이인가, 이런 것들을 좀 놓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성취도라는 이 세 글자인데요. 내신이 점점 오르고 있는, 또 활동이 점점 진로와 적합성이 있는 활동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취도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나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고1 3월달부터 스타트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거의 다 뭐 국영수에 해당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3 때 거의 다 고1 거나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성으로 간다,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사실 그런 거를 잘 모릅니다. 뭐 애가 수학을 몇 등급인지 잘 모릅니다. 수학 학원에서 말이 없어서요. 내지는 뭐 영어를 뭐 잘한다고 하는데 그 학원에서 레벨이 높다고 하는데 모의평가는요, 어머니 그런데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그 좀 노답인 것 같아요. 전략적이지가 않고 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호 시장님 이게 네. 두 번째 항목은요, 이제 입시가 많이 변하죠. 입시가 많이 변하고 지난번에 간단히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올해부터죠. 이제 2018년도 새해년이 밝히게 되면은 고1 올라가는 학생들, 또 중1 올라가는 학생들은 2015 교육 개정안에 맞춰서 교과서가 다 개편이 되고요. 또 학사 일정, 또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이 큼직큼직하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이제 예비 중3이니까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될 때 이제 바뀐 상태에서 두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는 아이들의 주인공이 되겠죠. 변화에는 일단 뭐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입니다. 자유학년제. 이거는 이제 예비 중에 간다는 때 오셨다는 부모님들 말씀을 드렸고, 또 수행평가의 방식이 좀 바뀝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혼자서 나와서 발표를 하고 혼자서 나와서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 수행평가 방식은 굉장히 상호 교환적인, 그 의사소통적인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많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하는 협업, 이런 것들로 핵심 키워드가 잡혀 있어서 국어 수행평가, 영어 수행평가, 다른 과목의 수행평가도 보시면은 연극이라는 말들이 많이 써 있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같이 해야 되는 활동들이 많이 벌어지니까요. 자, 그런데 그보다 지금 예비 중사학부님들이 좀 신경 쓰시고 좀 보셔야 될 변화는, 이 자유학년제 해당 없으시잖아요. 이미 다 지났고 문이과 통합이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1학년에 공통사회, 공통과학 과목이 깔립니다. 교과서 벌써 이제 다 개편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2학년 올라가면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라는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문이과가 나뉘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그럼 문이과 다 퉁쳐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학부제로 운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과목이 2학년 때부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문이과 통합이지만 어찌 보면 문이과 통합이라기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문이과가 더 갈리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학년 때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교과서가 한 권씩, 두 권이죠. 그러니까 탁탁 꽂히게 돼요. 그리고 절대평가,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3개월 전에 간담회 오셨을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 8월 달에 발표가 유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유예가 됐고, 내년 8월에는 전체적인 발표를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 8월에 그러니까 발표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좀 국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과목을 절대평가로 할 거냐. 예를 들어 지금은 영어랑 한국사만 절대평가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국어나 다른 과목들도 절대평가를 할 거냐. 물망에 올랐던 과목이 두 과목이었죠. 국어와 탐구 과목. 아니다, 그냥 다 할 수 있다. 수학도 하고 뭐 탐구도 하고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하고 전 과목을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묻혀졌어요. 내년이 되면 그것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내신은 과연 어떻게 할 거야? 각 학교에서 내신을 정말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절대평가로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내년 8월에 다 발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를 유예하는 바람에 욕을 겁나게 먹잖아요. 지금 어쩌라는 거냐,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막 발생을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 8월에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내신이 절대평가가 된다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나만의 스토리, 학생부 종합전형 이 전반적인 어떤 키워드들을 좀 보고 계십니다. 결국에는요, 이제 애를 정량적으로 수적으로 일렬로 이렇게 쫙 세워서 서열화시켜서 애를 뽑지 않고 어떤 중간에 과정을 보면서 애들을 뽑겠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 거의 없다시피 하고 종합으로만 거의 100% 뽑고 논술도 안 뽑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을 이제 대학에서 보고 있는 어떤 뷰 자체는 이 아이의 고등학교 과정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년까지 다 보고 싶다. 서류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국에는요 시험 패턴도 바뀌고요 평가 방법도 바뀌고 평가의 뷰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간단하게 옛날처럼 막 막무가내로 주입식으로 막 공부하고 암기시키고 이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히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에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서 뭔가를 고민을 하고 호기심을 갖고 발표를 하고 그게 서류상에 텍스트로 남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대입이 발표가 막 나오고 있어요. 아직 이제 다 입시가 끝나지 않아서 아마 구정이 지나면서까지도 뭐 추합부터 시작해서 휘말리는 이제 발표 전쟁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벌써 그러나 최종 합격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연대 최종 합격자가 나왔거든요. 생명공학과 충암고등학교 출신이고 또 충암고 출신의 학생도 지금 건대 그리고 국민대 항공대 최종 합격 발표자가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수능이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최종 합격자가 나온 거죠? 수능 안 보는 전형.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전형, 그 전형으로 아이들이 지원을 했고 그 아이들은 이미 최종 합격자가 됐고 수시 납치 상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제 뭐 정시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유감 없이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본인 원하는 학교를 갔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떤 전형으로 썼냐면 당연히 종합 전형으로 썼습니다. 종합을 그 재수생이 아닌 학생이, 재학생이 그 종합 전형이라는 것을 완전 속된 말로 쌩까고 나는 그냥 내신이 안 나오니까 내 생기부가 별로니까 그냥 나는 논술하고 정시를 가겠다. 이런 거는 사실 그런 애 지금 공부 제대로 하는 애가 없고요. 도망가고 싶어하는 심리고요. 재학생이라면 무조건 우리는 교과나 종합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친구가 본인도 알고 있고 우리도 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최저를 못 맞춰요. 딱 보면. 그러니까 그 학교의 특성상 최저를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대나 국민대가 요구하는 최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수능을 맞추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종합 전형에 굉장히 그 맥을 잘 짚었고요. 학부모님께서도 충분히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최종 합격자가 돼서 사실은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랄까요 이제 맛을 들이셨다고 그럴까? 그래서 동생도 지금 종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계시고 한번 성공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눈이 맑아지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간담회 오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좀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준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내년에 얘네들 딱 고등학교 어딜 가요? 뭐 대성이나 뭐 예일이나 충암이나 명지나 뭐 선인이나 동명이나 상암을 간다고 칠게요. 딱 올라가면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를 총 8단이 똑같이 듣습니다. 한국사는 6단이죠. 그런데 원래 지금 현재는 어떻게 있냐면 뭐 사회 과목이 몇 과목, 과학 과목이 몇 과목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적으로 통합 사회가 한 권, 그리고 통합 과학이 한 권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통합이니까 이거 되게 깊이 들어가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차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사실 그냥 우리 대학 다닐 때 뭐 교양에서 개론 정도? 약간 전반적인 그냥 개론 정도? 이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건데 문제는 단위수가 너무 커요. 통합사회도 8단위, 통합과학도 8단입니다. 그리고 1학년 때 당연히 이거 교과서 꽂혀있고 수업도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시험을 보잖아요. 내신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2학년 가서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성취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얘가 준비가 좀 미비해갖고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그냥 약간 똥을 쌌어요. 3, 5등급을 막 찍었어요. 근데 하려고 딱 봤더니 국영수가 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국영수 해야지 뭐 언제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하겠어요? 머리가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2학기 올라가도 만약에 점수의 향상이 없다고 한다면 2학년 때는 더 이상 복구를 할래야 그 과목 자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취를 보여주고 싶어도. 그래서 1학년 때 사실은 이 단위수가 높은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의 과목들이 사실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시중에 문제집도 없고요. 각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교과서 채택하라고 이제 출판사에서 학교에 이제 여러 책들이 가죠. 이 중에 선정을 하시라고 각 이제 관련 선생님들한테 요청이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굉장히 발빠른 사교육은 어떠냐면 이제 벌써 특강을 깔았죠. 목동에서는 통합사회 특강, 통합과학 특강 이렇게 깝니다. 그래서 목차 보고 뭐 없었던 과목이 갑자기 발생을 했다기보다 종합적 과목이 하나 생긴 거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위수 때문에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 실험이라는 과목이 2단위로 누구나 상관없이 문과, 이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이게 1학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이 됩니다. 순진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문이과 통합이 됐으니까 이거는 전인 인재를 뽑고자 하는 거고 융합형 인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는 더더욱 그러면 문이과를 나중에 선택해도 되나봐 3학년 때 해도 되나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학년 때는 각종 이런 선택이라는 말을 달고 있는 과목들을 직접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각 고등학교가 모두가 저 과목들을 깔 수가 없죠. 일단 선생님들의 풀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모든 과목을 열자니 이제 선생님들의 인원도 부족하고 여력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가 어떤 진로 과목을 개설을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어요.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도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시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자료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캡처를 떴잖아요. 교육부에서 어떤 예시로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제 어문 계열의 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얘가 1학년 때는 이런 과목들을 필수로 다 이수를 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은 일반 선택 과목에서 국영수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수학은 1, 확률과 통계, 그리고 과학도 합니다. 생명과학 1, 화학 1, 그리고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들을 지금 문과 애들이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깝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죠. 자, 만약에 영문학과나 어문 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쓸데없이 경제 수학이나 실용 수학이라는 선택 과목을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 진로하고 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뭐 심화국어, 고전 읽기,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라는 만약에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개설 과목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갈수록 방향이 어떠냐면 지금은 스카이나 좀 좋은 대학들은요 고등학교한테 요구를 해요. 그 고등학교에서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됐고 학사 편제가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어 심화 수업이 뭐가 깔려 있었는지, 예를 들어 물리2나 화학2가 정말 그 학교에 깔려 있었는지,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 고등학교가 이런 물리2나 화학2가 있었구나, 심화 수업이 있었구나, 또 어떤 활동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학교 출신은 얘는 왜 물리2를 안 들었지? 왜 화투를 안 들었지? 왜 심화 수업 이거 안 들었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진로 과목이 되면 전체 고등학교가 다 그거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너가 어문 계열을 전공하고자 해서 일반 선택까지는 알겠는데 진로에서 왜 이런 과목들을 네가 안 들었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설이 돼 있으면 들어야만 하는 거고, 그 들음과 동시에 이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본인이 그 진로하고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지를 텍스트로 또 남겨야만 하겠죠. 활동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어떤 사설단체에서 예시로 뿌려준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제출을 하는 예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상계열이나 뭐 경영경제학과 갈 거면은 반드시 꼭 들어야 되는 게 이제 경제수학이나 이런 과목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연계성이 이렇게 선이 연계가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향은 앞으로 저희가 간다고 했는데 방향은 저렇게 간다고 했는데 학업 역량은 어떻습니까? 학업의 역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TV를 운동하다가 러닝머신 위에서 TV를 보다가 보는데 의사 출신인데 작가시더라고요. 응급처치 뭐 전문의라고 하는데
베스트셀러 작가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사회자가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후배 학생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고 하니까 아 현실적 조언을 해주고 싶다. 사람의 목숨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영수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국영수 못하면 의대 못 가니까. 정말 같은 얘기고요. 뭐 간호사가 되고 싶다. 어저께 상담했던 학생이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고등부 학생이. 또는 뭐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 생명과학자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뭐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많이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지금 언급한 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국영수를 못하면 못하잖아요. 자꾸 이제 간호사의 꿈만 키우고 있고 국영수는 안 키우고 있으면은 꿈과 꿈 사이에 괴리만 커지는 거고 나중에 너무 답답한 상황이 돼요. 대화도 안 되고 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막 이런 얘기들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어제 답답한 상담을 한번 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막 방향이 뭐 진로 선택도 해야 된다 일반 선택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머리가 막 복잡하면서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이렇게 길을 잃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그게 명료해요. 중학교 3학년 때 뭐 해야 되나요? 국영수 열심히 해야죠. 국영수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국영수가 예전의 국영수하고 되게 다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영수의 기본적인 어떤 학과적인 어떤 특징들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래서 국영수 열심히 하고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명지 중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으로 우리가 평가하지 말자고요. 상암 중학교에서, 상신 중학교에서, 연서 중학교에서, 불강 중학교에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 중3 어머님들은 저희하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신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수학학원에 요구를 해주세요. 이제 중3도 됐으니 고1 모평을 스트레이트로 몇 번을 볼 거냐 너네 학원에서는 점수 취합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 대략적으로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되고 2학기 때 몇 점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상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국어를 진짜 너무 못해요. 국어를 왜 이렇게 못할까요? 안 시켜서요. 학원 안 보내시나요? 국어를 그렇게 투자를 안 하시잖아요. 근데 국어가 올해 수능에서도 이제 뭐 발표가 났지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글 자체가 저한테 읽으라고 해서 저도 지금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길고 복잡한 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국영수 뭐 학원을 꼭 보내시라는 말씀보다는 전국 단위로 저 과목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위에 있는지 일단 현재 파악하시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과 학원을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 맞죠? 그 말씀을 일단 기본으로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로 탐구입니다. 만약에 정말 영문학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수학학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정말 국문학과 나와서 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 아나운서, 심리상담가, 뭐 임상실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그 과목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직업하고 연루성이 있는 과목이 주로 뭔가요? 국영수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한테는 사회나 과학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바로 키워드 진로 탐구라고 하는 영역과 연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 뭐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뭐가 되겠다고 딱 부러지게 단호박으로 이렇게 규정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을 바라보시는 뷰 자체는 물론 내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목차, 연루성 이런 것들을 따지고 토론하게 하고 책 읽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사회과학과 연루돼서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있는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독서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생기부 항목하고 관련이 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따로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그 친구의 사회나 과학 과목 뭐 이런 발표 내용들 또 이렇게 논의한 내용들, 토론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텍스트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수행평가, 쓰기 말하기, 진로 연결 결국에는 이런 모든 정량적인 어떤 숫자적인 성적들 그리고 진로와 관련이 있는 이런 탐구 과목들의 어떤 내용들이 학교 생활기록부라는 그 몇십 페이지에 달하는 항목에 고스란히 텍스트로 이제 내려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과정은 저렇게 되지만 일례로 제가 저희 자꾸 제가 하다 보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이게 재미가 없고 그래서 저희 애를 자꾸 파는데 애는 되게 싫어할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제 고3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좋은 팁을 주셔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서대문 보건소에서 하는 토론 동아리, 토론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공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아이하고 신청을 했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4주에 걸쳐서 하는 건데 연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꽤나 조직적으로 하는 건데 매 주마다 토론의 주제를 잡아서 팀별로 묶어서 토론을 하게 하고 토론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토론에 필요 없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이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둠 활동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늦대요, 얘가. 그러니까 첫째들이 약간 좀 답답한 게 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물론 저희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되게 제가 같지 않은 장점이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싶지만 제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나를 안 닮았지? 좀 재수없어 보이실 수 있는데 왜 반장을 못하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왜 저러지? 왜 성적을 저렇게 받지? 근데 얘가 되게 늦된 애인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에 그 토론장에 이제 갔다 오더니 굉장히 좀 고무돼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엄마 개 똑똑해. 연대 언니 오빠들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막 포스 쩔고 막 진짜 수액 넘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막 얘기할 때 단어 선택이라든가 논리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지적인 충격 같은 걸 좋게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또 논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논술을 쉬지 않고 학원이든 어떤 개인 모둠이든 꼭 보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나중에 독서 활동 같은 것도 취업이 잘 안 돼요. 읽으라 그러지만 읽지 않잖아요. 억지로 장치를 걸어주지 않으면 사실 읽지 않는 상황이 좀 많고 그리고 정말 평범한 아이들, 아주 특별한 애들 외에는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토론을 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저희는 뭐 논술하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확한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우리 중학교 내신과 우리 중학교의 수행평가, 다른 중학교랑 어떻게 다른가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의 생활기록부 수준은 어떤가? 각 학교마다 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기준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선배가 과연 한 학으로 붙었는가? 과거는 보낼 수 있는 중학교였는가? 이런 거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중학교는 과연 어떤가? 우리랑 어떤 식으로 좀 다른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목별 나의 객관적인 위치, 등급을 파악을 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은 이 작업을 하신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데이터 가지고 얘 대성공하면 몇 등급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3.8등급입니다,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얘에 가면은 영어 지금 한 몇 등급 나올 것 같아요, 내신? 2.3 정도 되겠네요. 어중간하네요, 어머니.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그런 데이터 없이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이거는 전보러 갈 때 하는 얘기잖아요. 목재를 주세요. 5,000원만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 1년 동안 좀 부지런히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짚고거나 아니면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는요. 목동 가까우니까 뭐 다른 중학교도 있지만 가까운 목동에 있는 내신이 조금 까탈스럽게 낸다는 뭐 신목중학교나 월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학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상하게 막 써있어요. 플래카드에 월천중 내신 전문학원. 이게 뭐예요? 아니 우리가 상신중 내신 전문학원 그러면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신중학교 앞에 있는 쬐끄만 학원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학원가가 굉장히 크고 그렇게 모집단 자체를 작게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왜 저기 써있는가? 그만큼 내신이 어렵다는 거예요. 되게 혼자 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명지중학교 3학년 이런 내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월천중학교 3학년의 내신은 어떻게 나오는지 지인들을 통해서 조금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료들도 좀 받고 시험지도 받고 분석표도 다 받았더니 고등학교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저희 이주와 출신의 강사들이 아주 그냥 1시간 안에 다 보내주더라고요. 이거를. 자, 그런데 교과서가 일단은 3가가 들어가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팝송이 보통 2개가 들어가고요. 좀 웃긴 게 외부 지문이 꼭 들어가요. 외부 지문이. 그래서 외부 지문 들어가는 거는 뭐 일개 중 우리 근처에서도 들어가는 학교 있어요. 근데 이제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 될 건데 걔까지 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런데 외부 지문을 봤더니 너무 웃긴 거예요. 2017년 수능 특강 독해 연습 3강에 빈칸 추론 한 문항이 나왔어요. 중학교 3학년 건데.
근데 뭐 한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변별을 위해서, 정말 난놈을 위해서, 아니면 킬러 문제로 장치를 뭐 작용을 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점수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어느 날 갑자기 필받아 툭 내고 빠지는 게 아니라 늘 약간씩 저런 식의 문제들은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 수능 수학의 킬러 문제가 딱 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장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에서는 또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탠포드 대학의 그 졸업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 긴 전문을 다 내는 거는 아니고 그 한 A4 용지 보니까 2-3페이지 정도는 되더라고요. 굉장히 빽빽했던 질문을 시험 범위에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범위 자체가 조금 피상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니까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고, 자 그러면 가까운 명지중학교는 교과서 6, 7, 8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내신을 저희가 중등부에서 다 분석도 하고 고등부에서도 분석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등부에서 내신 분석할 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분석하고 말 게 없을 지경이에요. 너무 뻔하고 작년 거랑 비슷하고 난이도도 너무나 쉽고 왜 이렇게 자꾸 내시지? 그러니까 되게 불안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래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지 나중에?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그렇게 쉽게만 내는 학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이렇다 학교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뭐 되게 어렵게 내는 학교가 없고 정원여중 정도가 조금 어렵게 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별반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단 차이는 일단 내신 범위 자체가 일단 큰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별로 뭐 그렇게 일단은 조금 이런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중학교에 알림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제 월천 중학교 딱 치시면 그 자료가 쫙 나와요. 그냥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명지중학교 치셔도 나오고 상신중학교 치셔도 나오는데 거기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테고리가. 근데 그 중에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지금 보시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에요. 학업 성취도 부분. 그래서 맨 하단에 약간 맨 아래쪽에 있는데요. 아이들을 A, B, C, D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봤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주요 과목들만 봤더니 일단 평균 점수가 국어가 80.3이에요. 좀 높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쉽게 내나 보네? 그게 아니죠. 분포를 한번 보실까요? A, B, C, D 이 중에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A그룹입니다. A그룹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29.5%예요. 그리고 30.3%고 D나 E로 갈수록 숫자가 굉장히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주목하셔야 될 게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라는 건 지금 13.4 이렇게 두 자리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평균 점수가 국어가 80.3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80.3이 딱 평균이면 제일 잘하는 놈하고 못하는 놈의 이 차이, 이거를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의 차이가 13.4, 그러니까 그다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국어 과목에 우리 명지중학교 2학년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평균 점수가 73.3입니다. 이걸 갖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표준편차가 일단 18.3입니다. 아까는 지금 13.4 이랬는데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거는 바로 이 분포 비율이에요. A그룹에 해당이 되는 게 25%고 B, C, D, E가 왜 이렇게 많아요? E가 왜 이렇게 많아요? 명지중학교 좋은 학교 아닌가요? 저는 되게 좋은 학교로 알고 있는데 명지 초등도 약간 사립이고 좀 이렇게 고급스럽잖아요 학교가. 다른 데보다 저는 그래도 여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그런가? 봤어요. 다른 과목도 다 비슷해요. 수학 82.5고 표준편차는 16.5, 명지는 수학이 72점 평균인데 22.2가 표준편차입니다. 그도 그렇게 2에 해당이 되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의 A, B, C, D, 2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 28.9%나 차지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표준편차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런데 시험 자체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험이 범위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그렇고.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분석 자체도 저희가 보기에는 분석을 할 만해요. 아 이번에 이렇게 됐네? 다음번에 외부생 어디서 할 것 같아? 대비시켜야겠네? 평상시에? 이런 게 서로 이렇게 뭔가 호흡이 좀 맞는 건데 지금 내신이 잘 나오니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어깨가 약간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고 무조건 잘할 거다라고 낙관적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그럼 좋죠. 저희가 뭐 그런 거에 재뿌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다만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되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고등학교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고등학교는 이제
대원외고 아시죠? 대원외고는 뭐 외고 중에서 대원이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영외고고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 중에 순위 4위권 안에 들고요. 1위가 예고인 걸 비교해보면 뭐 가장 많이 보낸다고 봐야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일단 국영수를 봤더니 국어, 수학, 영어가 대박이에요. 평균이 93, 89.8, 91, 91.8 이래요. 평균이 90 아래로 떨어지는 과목이 딱 하나 수학인데 그것도 89.8점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봤더니 다들 그냥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바글바글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은 했지만 숫자가 보여지고 있다는 게 좀 흥미롭죠? 그리고 A, B, C, D, E를 보니까 A, B, C에 거의 몰빵이고 A에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0.2점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고, 그렇죠? 한 문제 때문에 내가 쟤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D나 E는 거의 0%에 가까운 극단적인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1 모평을 딱 봤어요. 대원외고에서.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이 1등급이 안 나오는 애는 반에서 한 두세 명? 뭐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근의 뭐 충암고등학교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율여고나 이런 고등학교에서 딱 고1 모평을 봤다 그러면 야! 국영수 1등급 다 나오는 애 손들어봐 그러면 반에서 2명? 3명? 1명?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 자 그러면 대성고등학교, 예일여고, 이대부고를 한번 좀 비교를 해봤더니 대성고등학교는 뭐 지역의 자존심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국영수를 보니까 역시나 자존심을 좀 세워줘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84.7, 80.2, 88.1 표준 편차가 매우 좁습니다. 한 자리 숫자예요. 그리고 당연히 대성고 갈 정도면 가서 누구 깔아주자고 간 게 아니니까 등록금 일반고에 거의 3배 육박하는데 못했던 애들도 가서 좀 예대로 해보자 이런 어떤 의지를 갖고서 당연히 갔겠죠. 그래서 A, B, C, D, E를 보면은 E에는 거의 0.3%밖에 되지 않고요. A와 B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몰려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대성 내신을 할 때 애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왜 보여줬냐면 걔네 학교에 그 투지 영단어집이 시험 범위에 속해서 그게 7문제가 무난히 나와요. 근데 한 문제당 1점이에요. 0.7점, 1점 이러니까 에이 그거 안 할래요. 어차피 배점이 적은 데서 안 해요. 뭐 이래요. 남자들이. 아 몰라요. 그거 별로 안 해요. 저 많이 나온 거 할래요. 아 답답하다 진짜. 자 이거 봐봐. 너희 학교는 A하고 B그룹이 겁나 몰려있어 지금.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0.5점 때문에 등급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네가 설사 잘 봐서 90점이 나왔다 한들 90점인데도 진짜 레알 이번에 중간고사 때 3등급 떴어요. 영어가.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네가 지금 뭣도 아닌 게 네가 뭐 1점을 놓쳐 1점이 뭐 쓰레기야 지금? 그런 생각하는 네가 쓰레기 같다 지금 막 이러면서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 1점짜리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박빙인 거는 그런 거는 누구나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인데 네가 그걸 틀린다 그러면 너는 지금 A, B, C, D 중에 너가 C야 지금. 그러면 D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좀 설득을 하더라고요. 설득을 당하더라고요. 왜냐면 숫자로 보여주니까. 이런 부분이고 예일여고도 영어 중에서는 제일 지금 잘 나가고 이번 실적 대박 났습니다. 서울대 1차 합격자가 12명이 나왔어요.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보기엔 대성보다 더 나은 지경이에요 지금. 경쟁할 수는 없지만 남과 여의 고등학교니까. 평균 점수 국어가 70.9, 수학이 59점, 실용 영어가 63.5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영어 점수는 이보다 더 낮아요. 근데 저번에 이제 중간기말 합산에다가 수행평가까지 들어간 점수라서 실제로 애들이 지필로 받은 것은 저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예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는 일반고다 보니까 당연히 두 자리 숫자입니다. 대성하고는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일반고 다른 학교와 또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됐건 A, B, C 쪽에 많이 몰려있는 학교예요.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부를 정말 중학교 때 너무 놔버렸다 이런 애가 예의를 간다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쵸? 대성도 마찬가지고 가서 열심히 한다? 가서는 다 열심히 해요. 가서는 다 발동 걸려요. 독서실 다니고 야자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3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되게 미스테리컬했던 게 뭐냐면 이대국어였거든요. 개인적으로 뭐야 쟤? 약간 이런 느낌의 애들이 많았어요. 이대국어는 왜 저러지? 쟤 이대국어 맞아?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1도 몰라? 뭐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너무 기본이 안 돼 있고 공부력도 없고 엉덩이 붙여서 앉아있지도 않고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렇게 뭐 바쁘다 그러고 되게 바빠요 또 애들이. 바쁘기는 겁나 바빠. 그래서 막 내신을 오전 8시에 때려야 되고 막 이런 애들이 이대국어인데 그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도 그렇고 점수가 좀 안 나오는 애들이 있길래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만 저런가 봐.
이대호가 다 적을 순 없잖아? 근데 비밀이 풀렸어요. E가 되게 많더라고요. A, B, C, D, E가 되게 많더라고요. E나 D 쪽에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성하고 예일여고하고도 또 다른 분위기구나, 이게 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고,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2017년도 1학기 거예요. 가장 최근의 거죠. 지금은 2학기이기 때문에 2학기 건 아직 올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또 앞서서 보여드린 고등학교는 뭐 대원외고는 지금 지역이 너무나 멀기도 하고 외고의 특성상 보내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대성과 예일여고와 이대국어를 앞장에서 보여드렸다고 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일반고등학교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명여고인데요. 일단은 편차, 평균 점수 평균은 뭐 6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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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편차가 15.6, 17.1, 16.1, 7 뭐 이렇게 되고요. 난리 났어요. A 등급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 1.3%, 6.3%, 5.1%, 거의 다 50% 이상이 다 어디냐면은 C와 D와 E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전략이라면 괜찮겠지만 사실은 약간 중간에 있는 애들도 가서는 조금 물타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명지고등학교는 국어, 수학, 실용영어, 동명여고에 비해서 수학과 실용영어는 점수가 더 낮습니다. 더 평균 점수가 낮은데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더 심해요. 특히 국어는 20.5, 14.4, 21. 굉장히 편차가 좀 심하죠. 남녀공학이니까. 그리고 A, B, C, D, E로 가니까 역시나 2등급 혹은 D등급에 있는 아이들도 많고요. 또 A, B도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분위기를 대충 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들은 또 여전히 못하고 깔아주고 중간층이 별로 없는 그런 경우에 가재우도 좀 그러거든요. 정원이 얼마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숭실고, 충암고 차례대로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실제로 이제 도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이건 이제 2017년도 1학기 내용인데 2학기 내용이 이제 조만간 내년 한 상반기 부분이 되면 올라올 거예요. 4개월 정도 지나면 올라오고 이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근데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너무 시험을 어렵게 내갖고 말이지 표준 편차가 확 벌어지고 그럼 다행이죠. 근데 대원외고 시험 문제가 쉬울까요? 쉬워서 평균이 90 몇 점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각 고등학교의 내신 분석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성고와 충암고등학교의 내신 분석 자료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고등부에서는 매번 내신이 끝나면 항상 이걸 분석을 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하지만 지금 중요한 내용만 좀 추려서 편집을 좀 했습니다. 일단 대성고 1학년은 투지영단어라는 그 학교만의 자체 딱 선정한 교재가 있어요. 시중 단어집이에요. 근데 투지영단어라는 저 책에 집필진으로 대성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저 교재가 2년 연속 채택이 되고 있는 교재고요. 그래서 10과가 시험 범위에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3회, 사상 모의고사 3회, 그리고 교과서 2과. 지금도 뭐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는 뭐 완전히 서술형 주관식이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고 완전히 수능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범위가 일단 많죠. 범위가 어느 정도로 많은 거냐면 이거는 웬만한 일반 고등학교 한 2배 반 이상은 되는 범위예요. 그래서 제가 대성고 1학년을 지금 맡고 있는데 도저히 일주일에 2번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 8시에 무조건 전체 보강을 해요. 이렇게 5주 동안 하지 않으면 진도가 더 이상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웬만한 학원에서는 걔네 학교를 맡은 내신 담당 선생님은 진도를 다 못 끝내요. 그냥 이것만 해, 중요한 것만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애들이 아직 그 정도 짬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출제 그 문제들의 어떤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17문항이 듣기고요. 수능에서. 그 다음에 이제 45문항이니까 27문항이 독해 지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독해 지문에서 이제 좀 제일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문장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삽입 문제 이런 게 이제 베스트셀러 문제로 탁 킬러 문제로 등극이 되는데 이 문제들이 애들이 많이 틀려요. 뭐 주제나 요지나 제목 문제는 안 틀려요. 그리고 뭐 분위기, 심경 뭐 이런 거 안 틀립니다. 어디서 틀리냐면 말씀드렸던 문장 삽입, ABC 순서 배열, 빈칸 추론 여기가 킬러 문제들의 존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가 6개 세트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중에서도 딱 그 문제들만 겁나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능에 강할 수 있게끔 아예 그렇게 내신에서 단련을 시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원래 순서 배열은 수능에서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내신에서 막 4문제를 내고 5문제를 내고 또 애들이 문법 약한 거 뻔히 하니까 수능에서는 문법이 1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남자 고등학교고 문법 약한 애들의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법 문제를 7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근데 그 7문제가 그냥 문법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자, 지문을 딱 주고 틀린 걸 다 찾아. 몇 개인지. 근데 몇 개인지 안 알려줘요.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지금 지난 중간고사 때도 딱 냈어요. 범위 내에 있는 거 6개, 범위 외에 있는 거 1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충암고를 볼게요. 충암고등학교는 이제 교과서 위주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이 특히 영어가 교과서 베이스였을 때 좀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과의 연계성이 딱 그렇게 직결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교과서 베이스라서 1과 5가 이렇게 2가가 시험 범위에 선택이 되고요. 천일문 기본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학기에 우리 자녀들 시험 저희가 정규 교재를 꽂은 거는 천일문 그래머 시리즈가 새로 이제 등판을 해서 그거를 꽂았는데 보통 저희가 중등부에서는 천일문 기본 내지는 중간단, 인터미디어이라는 중간급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고등부에서 무조건 그 좀 마스터 단계, 어드밴스드 단계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기본이 꽂혀요. 고1인데. 그래서 그게 80문장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2017년도 수능 지문, 그러니까 2017년도 수능 지문이라는 거는 고3 수능 지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고1인데 그럼 얘네도 좀 이런 거 훈련을 시키나 보다 라고 하시겠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2017년도 수능 지문 중에서 5개를 딱 이렇게 프린아웃을 하셨어요. 그래서 프린트 하나 준 거예요. 근데 고3 거니까 쉽지는 않죠.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5개 지문이잖아요. 어떻게 틀리지? 10개 중에서 어떻게 틀리냐 너는 막 이러지. 어떻게 틀리는 거야 도대체? 그냥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틀리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야? 뭐 아니 지문이 나오고 지문이 만약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없었던 문장을 막 집어넣는다거나 단문을 복문으로 바꿨다거나 그런 학교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있는 지문 그대로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빼박으로. 그럼 원래 주제였던 게 빈칸으로 나온다던가 뭐 그냥 주제였던 게 순서 배열로 나온다던가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리고 이런 변형 문제는 몇천 문장이 있어요. 몇천 문제가. 근데 어떻게 틀려요? 이걸 풀었는데. 근데 이걸 먹으라고 주는 문제인데 그마저도 안 하는 애들이 있다는 게 이제 함정이고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고 교과서와 부교재, 능률복화, 어원편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이게 편집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내일이 수능인데도 애들이 놀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최저를 못 맞춘다는 거. 그러니까 애가 직접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그 학교에서 내신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애들이 할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위협이 되고 가장 호흡처럼 느껴지는 건 다가올 중간고사고 다가올 기말고사예요. 몇 년 뒤에 볼 수능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내신을 치르다가 갑자기 또 수행평가를 보고 그러다 어느덧 고3이 돼서 수능을 치러야 된다는 걸 알지만 수능이라는 것과 만나본 적도 없고 그거는 그냥 어느 날 겨울에 보게 될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학력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내신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 학사일정을 다 하고 3학년 1학기까지 했는데 내신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와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맞추는 학교도 있다는 거고요. 맞추는 학교는 딱 풀어지게 말씀드리면 대성하고 예의를 맞춰요. 나머지 학교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에버리지로 봤을 때는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공 케이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예 전략적으로 만약에 이 친구들이 대성을 갔으면 그 대학을 갔을까? 저는 못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신의 극상위권을 노렸던 거 그리고 건대나 국민대를 간 학생은 내신이 그렇게 극상위권도 아니었어요. 물론 상위권에 속해 있었지만 성취도를 보여줬고 활동을 기가 막히게 시나리오를 짰고 어머님이 정말 엄청난 PD맘이셨습니다. 돼지맘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요즘에? 그러니까 뭐 좋은 강사를 불러다가 강의실을 빌려서 옛날에도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저희한테도 하나고 가신 어머니가 수학을 어디서 모셔왔는데 강의실이 없으니까 여기를 좀 이렇게 빌려달라. 그래서 하나고 애들이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돼지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껴주고 누구를 안 껴주고. 요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얘한테 맞는 진로에 맞는 활동들, 학교의 일정들 이런 것들을 잘 연루시켜주고 독서를 꽂아주고 그런 것들을 토의할 수 있는 PD맘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 영어학습으로 좀 돌아가서 본질적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암기로는 학습을 할 수가 없죠, 이제. 단순 암기가 완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단순 암기를 베이스로 해서 등급을 업하고 좀 안정적으로 절대평가니까 이제 영어를 효자 과목으로 만드는 작업은 제가 보기엔 고1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감을 잃어버리니까 2학년, 3학년 때는 좀 단계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주 1회 수업 정도로 돌리는 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도 나도 다 본인의 자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1등급이 가채점 결과 7.8% 정도로 나왔어요. 7.8%. 그러니까 7.8% 정도만 1등급이고 그러니까 90점 넘는 애들을 추산해 보니까 7.8%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 애들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지금은 아직 그럴 기회가 없고 내년에 학교 가야지 알겠지만은 성적표를 딱 받아봤을 때 얘가 100분위가 7.8% 안에 드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수생, 상수생이 들어오면은 점수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물론 절대평가라서 크게 상관없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7.8%라는 그 정도 아이들이 1등급을 받게끔 만들겠다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되고 실제로 고1 때 계속 만점 행진을 하다가 특히 이과 학생들 수학과 과학 쪽에 올인을 하다 보니 영어가 약간 놔버렸어요. 그러면 91점 막 나오게 돼요. 89점 나오고 그러면은 걔는 1등급 아니죠. 91점, 89점 1등급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죠. 제일 황당한 게 이거죠. 이번 시험 봤을 때 어떤 애가 국영수 다 신나게 해놓고 한국사를 5등급을 받아버렸대요. 대성공들.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3등급이면 된다 그랬지 누가 뭐 1등급 받을 필요도 없다 그랬는데 얘가 아예 그거를 놔버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국영수를 하느라고 뭐 안국대치학원에다가 대치동에다가 별짓을 다 했는데 한국사를 5등급을 받아버려갖고 아무 의미 없는 재수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너무 기가 막혀갖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엄마가 아니 모르시는 뭐야? 애는 뭐 혹시 뭐 하자는 거지? 이게 다 무슨 실화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단순 암기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과학습과 독서를 반드시 연결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 과목에서 뭐 기업과 사회의 관계라는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회 시간에 배우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근데 관련된 독서에는 뭐 예를 들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있죠. 그럼 이런 책들을 애가 읽고 그 책을 읽고 선생님한테 발표를 하고 선생님께서는 뒤에서 그 아이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친구들하고 그 관련된 내용을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이 사회 세특 과목에 꽂히고 또 군주론이라는 책은 또 이제 독서 이력사항에 꽂히고 이런 식의 연루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그냥 막 좋다는 책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 그 목차들을 보시고 연루가 되어 있는 책을 같이 얘기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PD맘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서를 통해 토론의 근거를 찾는 습관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니 해도 중3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같아요. 본격적인 수능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본격적인 수능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100% 확신을 하고요. 중요한 건 제가 김신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예비고의를 이제 올려받았어요. 고등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이 객관적인 점수라는 건 학원이라는 비공식적 체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실감을 못해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이 실감 못하는 거는 3월 모평까지도 실감을 잘 못해요. 근데 언제 하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달 첫째 주에 내신을 딱 보면 이제 약간 와르르 무너지면서 멘붕이 오죠. 내신 상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시작이 계속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잘했다는 녀석들도 중학교 때 뭐 전교 1등이다 아니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영어라는 과목은 그거잖아요. 길게 투자를 하시는 과목이잖아요.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길게 투자했던 빨이 중학교 때까지는 먹힌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오면은 또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70분간 앉아가지고 시험을 보는 훈련을 애들이 너무 안 돼 있고 엉덩이를 막 쥐어틀고 뭐 공부 잘하는 애도 너무 지겹다 그러고 엎어서 자고 앉아있고 인상 박박 쓰고 있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능 유형별 접근법 위에 안정적인 1등급 찍기 이게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대성을 보내셔도 그렇고
예의를 보내셔도 그렇고 뭐 어느 학교를 보내도 마찬가지인데 저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는 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인지 학부모님들이 직접 좀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오늘도 지금 내신 직보를 하고 왔거든요. 예일여고 2학년이 내일 영어 시험을 보고 근데 걔네들이 이제 마지막 직보니까 파이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1시부터 오라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오기 직전까지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 주고 지난번 분석한 거 얘기하고 했는데 질문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진도를 다 뺐으니까. 근데 질문하는 거 보면은 되게 질문 같은 질문을 하는 애도 물론 있지만 되게 어이없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시험이 내일인데 너무 기본이 안 되는 거죠. 문법도 안 돼 있고 뭐 왜 여기 ING예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ING거든요. 그게. 왜 이게 ING예요? 그러면 이게 왜 ING냐면은 다시 처음부터 보자.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벼락치기 안 먹혀요. 벼락치기 절대로 안 먹힙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발동이 걸린다 한들 이미 어느 정도 내공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거는 본인이 여러 가지 사이클을 돌려보고 마스터가 좀 된 상태에서 응용이라는 걸 해야지 잘 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또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중학교 3학 올라가는 아이들인데 제가 자꾸 이제 고등학교 얘기하고 있고 막 고등학교 내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괴리가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얘네들한테는 일단 첫 단추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내신이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내신도 잘 보는 거라 뭐 모의고사도 제대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신 플래너 작성하는 거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내신을 또 빡세게 쉽든 어쨌든 간에 뭐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중학교 3학년의 수업 진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3반은 탑반과 그다음에 JJ6, 5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좀 되어져 있어요. 영어 수업은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수능 훈련으로 1년간의 커리가 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거 진행을 한 지는 지금 몇 개월째에 걸쳐서 계속 회의를 했고 거의 여름부터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여름에 그때 간담회 오셨을 때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요. 수능의 유형 학습. 그러니까 지문을 그냥 문턱대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막 풀어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독해를 어느 포인트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형 학습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휘죠. 그러니까 뭐 되게 멋있고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문 하나에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7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걔는 독해를 못하겠죠.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문은 이해를 했으나 선택지에서 5개 중에 또 모르는 어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또 못 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가 굉장히 당연히 중요한 거고 끝까지 중요해요. 끝까지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어휘를 주별 300개, 200에서 300개까지 단어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뭐냐면요. 지금 여기 꽂혀있는 능률북화 원편 저거 말고 저거 플러스 수능 기출 어휘가 따로 나가요. 그래서 단답식으로 그냥 뜻만 쓰는 약간 이런 패턴인데 수업 중에 또 추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목별 리뷰 테스트 보고요. 수업 시작은 뭐 보시는 것처럼 원래 내신 수업 원래 기존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중학교 3학년은 정말 김진쌤을 포함해서 뭐 홍재진 강사 그리고 김주영 강사 다 거의 그 칼을 갈았어요. 뭐냐면 영어 독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경험해보지 않고 중학교 때 영어 수행평가를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애는 고등학교 가서 못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강사들끼리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중학교 3학년 때는 성적이 나쁜 애든 좋은 애든 어리버리한 애든 뭐 꼼꼼한 애든 간에 반드시 이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과물을 나오게 한다는 부분을 최고의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어 독서 인증제, 그 다음에 필수 도서 정독 및 다독 이건 뭐냐면 저희가 다독 프로그램을 계약을 하나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닝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북으로 뭐 읽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세이 라이팅에서 이제 텍스트로 증거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어로 시를 쓰기, 영어로 연극을 하기, 영어로 소설을 쓰기, 영어로 독후감을 쓰는 활동들을 지금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연간 커리에 다 이제 월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영작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는요. 일단 지금이 기말고사가 이제 끝나가고 있나요? 지금 기말고사 끝나면 생기부를 작성하는 시즌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독서 활동도 아마 학교에서 내라고 할 거고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증빙 자료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중학교는 사실 고등학교에 비하면 조금 뭐랄까 학부모님들의 참여도라든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그러니까 생기부 기재에 있어서요.
기재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교사 선생님들한테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좀 많이 오픈되어 있지는 않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 네가 써와 그럼 반영해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시즌적으로 봤을 때는 기말이 끝난 즉시 바로 그런 작업들은 학교에서 원활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때 얘가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학교와 학급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했고 책은 무엇을 읽었고 새 책에서는 어떤 것들이 발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건드려 주시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고 내년 2월이 되면 수정 기간이 있을 거고요.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그리고 3학년 딱 입학 개학을 하고 3월 달쯤에는 생기부를 학부모님들이 열람도 하실 수 있고 출력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때 부디 저희에게 제출을 좀 해주신다면 진단표를 작성해서 그 부분 상담으로 연결을 좀 해드릴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뭐 어떻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저는 고등부 어머님들은 거의 이제 뭐랄까요? 사투죠, 사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금 거의 제가 그렇게 대형 학원에 무슨 간담회를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가면 얼굴 팔리고 가면 또 은근히 알아보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웃기게.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가는데 가서 보고 대치동도 가보고 목동도 가보고 뭐 정말 윈터스쿨이란 스쿨 다 간담회도 가보고 뭐 기숙학원은 또 어떤지 다 알아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토탈 딱 이거야. 엄마가 이 정도 해야 돼. 엄마가 이 정도를 하고 이런 추운 날 어머님들이 이 정도로 간담회를 오시고 아마 간담회 오신 거 자녀들이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오늘 모르시더라도 갔다 왔어 이런 얘기를 했어를 애들이 알게 될 거예요. 특히 남자애들이나 좀 무뚝뚝한 애들은 뭐 어쩌라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신 거에 대해서 애들이 당연히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엄마가 듣고 왔는지도 되게 궁금해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잠시 뒤에 또 상담도 하시게 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첫 단추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그 예일여고의 어떤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이제 하셔서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직장맘이고 아빠도 되게 외국에 오래 나가 계시고 얘 딸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얘 생기부를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데 세특을 다 써서 내라고 했는데 얘만 안 낸 것 같다 1학기 때. 그것도 이제 모르셨다가 제가 상담 전화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2학기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의 숙제가 시작이 된 거죠. 신경을? 도대체 어떻게? How to do?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일단은 진로가 설정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책을 읽은 게 없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새 책이 뭔지를 모르시고 그러니까 생기부 기재 항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세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상담을 가셔도 할 말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그 어머님이 말로 하면 이제 어머님께서 또 까먹으시는 거지. 뭐 예를 들어 교과세 그거 뭐라고 했죠? 교과세고요? 이제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용어 어려우니까 당연하죠. 전문 직종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서 카테고리 3개 정도만 그냥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게 아니라 애를 불러다 너 반에서 뭐 했냐? 뭐 회장부회장 말고 뭐 했냐? 학습부장 했대요. 학습부장 그거 말고 또 뭐 했어? 청소도 하고요. 환경미화 모이라 그래갖고 4명 지원해갖고 저 그것도 했어요. 아, 그래? 너 학습부장 했을 때 뭐뭐 했어? 그냥 조용히 시켰어요. 그런 거 말고 뭐 딴 거 한 거 없어요.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이 이제 예일여고 1학년 직보예요. 제가 내일 걔하고 뭐 할 거냐면은 너가 학습부장이니까 영어 시험을 보는 그날 아침에 네가 직보 자료를 뿌려. 내가 만들어줄게. 5문제만. 그래서 이거 복사를 해갖고 애들한테 다 뿌려주는 거야. 얘들아 이거 공부할 때 좀 도움되려고 주는 거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 그날 마침 그 다음 날인가 시험 감독으로 상담을 잡으셨어요. 일단 잡으시라고 그랬거든요. 일단 잡으세요 언니. 잡으시면 그 얘기를 해야죠. 아, 우리 애가 학습부장인데 이런 역할도 했고 자율활동에 기재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그거 제가 집 가서 복사를 해요? 아, 여기서 해줄게. 여기 복사가 있으니까 이거 해줄 테니까 오려갖고 네가 이거 딱 주고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예쁘게. 선생님 제가 학습부장에서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아 모르겠어요. 저희 애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학습부장이라고 뭘 만들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나쁜가요? 누구한테도 해댈 게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모두가 좋자고 하는 건데. 그랬더니 알았다고 딱 애가 고1 때 초반에는 어리버리 하더니 벌써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자율활동 그 다음에 교과 세트 부분은 이제 영어 선생님이시라고 하시길래 담임선생님이 그 세특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영어 독서를 여기서 방학 때 읽은 게 있어요. 2권이. 그래서 그걸 일단 써서 내고 그걸 통해서 얘가 문법적 지식이라든가 어떤 영어의 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거를 표출을 해서 나중에 세특을 첨삭해서 보내드릴 테니 잘 좀 봐주시라고 그 내용이 뭔지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 세 번째는 담임 종합 의견인데 담임 종합 의견은 길게 써준다고 장땡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인내심, 배려심, 협업정신, 뭐 리더십 이런 내용들이 카테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옆에다가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데 담임 상담 가셔도 뭐 하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선생님 1년 동안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나 봉사나 뭐 이런 협업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습부장도 하고 뭐 체육대회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얘가 너무 좀 나대지를 못해갖고요. 선생님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좀 제가 많이 안타까워요. 선생님 이거를 좀 선생님이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하고 선생님한테는 아마 전달이 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고 이제 어머님이 내일 모레 가실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뭐 무용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웃긴 얘기죠. 그 자율활동 뭐 종합 이게 뭐 반영이 될지 여부도 모르겠고 하지만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고등학교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뭐 학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정말 열과성을 당해서 수학학원 다 알아보고 막 과외 선생님 막 하고 막 몇백만 원씩 막 선행 끌고 막 이러는데 그거 다 올리면 뭐예요? 국영수 1등급 나오면 뭐예요? 그걸로 뽑아주는 학교가 없는데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부가 허접하면 갈 학교가 없어요 지금. 근데 생기부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과 세특이라든가 각 항목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조차를 모르는데 상담을 가서 뭐하고 그 학교 활동을 하면 뭐 하겠어요. 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그 로드맵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는 수능대비 방학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3 학생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부가 무엇이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내신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애들한테 보여주고자 이 얘기를 하는데 원래 여름에 해야 되는데 김진 선생님이 빨리 해야 된다고 애들 이제 올라갈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6개월씩 이 커리가 다 앞으로 갔어요. 올해부터. 그리고 2월 달에는 정기 레벨 테스트 수능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뭐 스피킹 컨테스트가 있는데요. 이때 꼭 참여를 꼭 시켜주세요. 그러면 영상도 남고 자료도 텍스트도 남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쏠쏠해요. 이거 되게 많이 써먹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3월 달에는 생기부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진단표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국어, 영어, 수학의 실수모를 진행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해당되는 걸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가 영어만 하지만 수학과 국어까지 왜 진행을 하냐면은 이렇게 안 하니까 보통 안 하시더라고요. 기회가 별로 없으셔서 국영수에 대한 모의고사를 지금 3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1학기 때만 2번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옵니다. 특히 국어 점수 보고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정기 레벨 테스트 수능 모의고사 한 번 더 옵니다. 그래서 지금 1학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 한 번 봤다 그랬나? 모의고사? 한 번 봤고 한 번, 2번, 3번 4번, 5번, 5번 1학기 때 벌써 나와요. 그럼 7월 달에 고등학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고등학교 어디 갈지 그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11월 달에 선택하시는 거 아니고 미리 이때 딱 선택을 하셔서 노선을 정하셔야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중3 기본반의 겨울학기 수업과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특강이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VJ5나 6나 이런 반의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도 VJ6 정도였어요. 중학교 때. 그러다 이제 잘려가지고 학원 못 다니고 집에 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죠. 저 얘기 다 좋고 그래 뭐 선행도 좋고 모의고사 좋고 다 좋은데 애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공부 안 하고 있고 그다지 근성이 없고 나만 이러면 뭐하냐 한숨만 나온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직 아이들은 그만큼 뭐 간절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걔는 걔대로 이제 조금씩 철이 들겠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추운 날 간담회에 오시고 가셔서 얘기하시는 것들 또 교과서 목차를 갖고 계속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의 점처럼
그것은 분명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적돼서 어딘가에는 그게 쌓여 있다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그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요즘에 허투루 듣지 않더라고요. 그때 얘기했던 게 다 맞았구나 이런 걸 얘기를 하길래 되게 기특하고 늦었지만 아무튼 고1 때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반의 수업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여기서 뭔가를 더 추가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뭐 되게 대단한 걸 추가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실수를 매일 볼까? 실수가 힘드니까 미니 모의고사를 볼까? 집중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막 해제 수업을 해줄까? 그때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쟤네요 원장님 지금 있는 단어도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다 태워내요. 그렇게 하면 지금 있는 단어도 여기서 지금 애들이 외우는 거 말고 추가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숙제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중3 되니까. 그러면 그걸 소화하는 거 자체를 퍼포먼스를 끌어올려야지 뭔가 어나덜 또 뭔가를 더 씌우고 이러면 애들이 다 폭발한다.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맞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교재를 어떻게 해서 충실하게 진행을 할 건지 수업이나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되게 멋들어진 뭔가의 어떤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말씀드리는 게 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를 좀 들고 나온 거예요. 일반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천일문 그래머라는 교재가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천일문 스트럭처 교재라는 다른 교재예요. 문법 교재인데 이 교재가 너무 좋은 게 뒤에 워크북이 딱 꽂혀 있는데 워크북 100% 주관식이에요. 서술형이고 영작을 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한 다음에 관계되면서 문법을 막 공부하겠죠? 위치냐, 와시냐, 후냐, 위치냐 이렇게 고르는 문제를 막 배워요. 도표도 막 나오고. 그런데 워크북으로 가면은 그 위치나 와시를 통해서 영작을 하는 게 이제 그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고. 자, 그리고 독해는 이제 맞수라는 기본 교재로 유형별 풀이법을 합니다. 되게 얇아요, 저 교재가. 되게 얇고 2월 달에 다 끝날 교재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자, 그리고 듣기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20회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총 17문항이잖아요. 그래서 풀어오고 채점하고 쉐도잉을 하고 같이 따라 읽고 틀린 부분 딕테이션을 하는 것들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책 한 권만 제대로 띄면 듣기에서 틀릴 게 없어요. 책 한 권만 제대로 띄면 정말로 틀릴 게 없습니다. 제대로 안 띄니까 문제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책만 자꾸 쌓이잖아요. 속 터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은 일단은 문제풀이, 딕테이션, 쉐도잉 그래서 수업 시간에 소화하는 부분과 과제로 내주는 부분 양분화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추가되는 단어집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 기출 5개년에 모의고사 1학년, 2학년의 단어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업 시간에 또 추가 단어로 편성을 해서 보고요. 아까 7월달까지 4-5번의 모의고사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여기 꽂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교재를 활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조학원에서 중상과정을 거치게 되면 7월달까지 총 4-5번의 모의고사의 실전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성적표를 저희가 다 집계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다 이상하게 나오겠죠. 뭐 못 보고 막 다 찍고 앉았고 막 이제 개판이겠죠. 근데 이것들을 계속 했을 때 저 되게 대단한 거 봤어요. 고등부 애들한테 해보니까 시험만 보는 게 뭐가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계속 누적해서 보잖아요. 자주 보잖아요. 울리더라고요. 패턴화된 것들을 잡아내고 그래서 굉장히 저 효과를 봤던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VJ5, 6의 일반반의 교재와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수능 기본 강좌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VJ5나 6의 반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강좌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의고사는 매월 보지 않아요. 저희가 매월 볼 수도 없고 학사일정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방학 때 1월달 한 달 동안 특강을 하는 거예요. 8회 특강이고 고등학교 1학년 수능의 기초훈련인데요. 제일 애들이 빨리 맞춰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듣기입니다. 듣기에서 실점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제, 요지, 제목을 맞추는 대의 파악 문제라고 하죠. 이 부분의 글감이 쉽지는 않아요. 되게 난해한 글감들이 있고 실제로 경험해봐야 될 가치가 있지만 문제가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선택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소재가 난해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배아줄기세포 이런 것도 질문 속에서 나오고 있고 사회 공론화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철학 뭐 인류학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접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맞춰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 파트만 딱 공략해서 이거 4개만 딱 끝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강 대상은 지금 보시면 되겠고 뭐 수업 진행, 과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오답 노트가 있어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를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되게 세부적으로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에 대해서 기재하는 방식의 오답 노트가 있는데, 단어 때문에 틀렸다, 문장 때문에 틀렸다, 선택지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은 그 모르는 것들을 정리하는 오답 노트인데,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 전체가 다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강하고 상관없이 전체가 다 진행을 하고, 특강 때는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능 마스터입니다. 이거는 탑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열려있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17문항은 강좌 중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숙제로 해오는 것이고요. 아까 주제나 요지나 제목이라는 그 대의 파악이라는 유형 쪽에 쏠려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제 그걸 마스터한 상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많이 틀린다는, 아까 앞장에서 보였던 대성고등학교 그 내신 출제 경향 보셨죠? 딱 틀리기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빈칸, 순서, 삽입, 어법, 이 4가지 유형만 8회차에서 다 끝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기출이 됐던 문제들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사설 문제집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최근 한 5개년 동안 기출이 됐던 문항들을 통해서 직접 그 실전 경험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프로세스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영어학습, 일단 기본적으로 앞장에서는 국영수의 어떤 기본적 정량적인 평가를 말씀을 드렸다면, 저희가 이제 독서를 하게 하고 스피치 컨테스트를 하게 하고 라이팅을 하게 되는 거, 마지막에 영어 진로 패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끝나실 때쯤에는 우리 자녀분들의 영상이나 결과물들이 최소 3-4개 이상은 아마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패드가 될 거고요. 자신의 진로를, 본인의 의견을 영어로 나와서 발표를 하고 영상을 찍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중2 때 드림팀의 학부모님들이 계셨었죠. 중3 때도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신청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좀 드렸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의 유형 학습을 하고요. 토탈 점수보다는 성적표 나중에 보실 때 되게 틀렸어 안 틀렸어? 주제, 제목, 유제에서 틀렸냐? 그걸 다 맞았다면 빈칸과 삽입과 어법과 순서 배열에서는 몇 문항을 틀렸니? 그리고 장문 독해 쪽으로 가니까 너 안 풀었냐? 뒤에 다 찍었냐? 왜 다 틀렸어? 이렇게 약간 유형별로 아이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난리지가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유형 학습을 해야만 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전 연습을 5회 이상 해서 성적 분석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과목별로 성적 분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산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꽤나 믿을 만한 데이터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의 한 5회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7월달 정도에. 근데 국어하고 수학은 저희하고 하시는 건 2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학원에다 좀 요청을 하시면 좋겠고, 국어는 출력하시면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다 볼 수 있어요, 애들. 그 시간 재서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 가능하신데, 그래서 국영수 점수가 나왔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고등학교 선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달 간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얘가 국영수에서 1회부터 5회까지 점수가 쫙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5회를 봤더니 88점, 85점, 88점인데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00분이죠. 91%, 91%, 84%. 자, 91%에 속한 이 학생 되게 꽤나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대성고등학교를 간다 그러면은 국어 내신이 3.5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3, 수학은 4, 평균이 3.5네요. 인서울 어렵죠. 내신만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예일여 보면 3.5입니다. 내신 점수 3.29. 이러면 예일여고에서 세종반 절대 못 들어가고요. 일단은 약간 까입니다. 그리고 세종반뿐만 아니라 이중언어반 뭐 이런 특별반들이 좀 있어요. 그런 데서 약간 주목을 받기는 어려운 성적대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7월달까지 여기에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정성적인 어떤 관리, 수업, 특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두고두고 보셔도 아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맞아떨어지지 하실 정도로 자신있게 누적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만든 자료 분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생활기록부 진단표는 뭐 전에도 한번 많이 보셨으니까 할 텐데, 이거를 설명이 없이 그냥 받아보셨을 때는 사실 그냥 재활용 쓰레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함축이 되어져 있고,
진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이거 한 장 갖고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이걸로 이렇게까지 만드는 데가 있을까? 약간 자화자찬이지만 중학교 생기부를 갖다가 이렇게 한 장의 페이퍼로 모든 영역들을 정량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 근데 꽤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면 사실 굉장히 또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꼭 3월 달에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런 상담의 기회를 한번 좀 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제일 중요한 학년의 학부모님들이 되셨습니다. 고3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3 학부모님들 별로 하실 게 없어요. 강좌를 꽂아주시는 거 외에는 별로 하실 게 없어요. 하지만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은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시니까요. 그래서 7월달까지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같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